원래 2025년 강세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많이 늘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듭니다. 만약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막 이런 식으로 급격히 나빠진다 이러면 금리 인하가 좀 서둘러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주가는 또다시 박살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박살이 나면은 비트코인이 완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좀 끌어당겨질 수 있죠. 관세로 인한 인플레 우려가 만약에 없었다면, 예전하고 그냥 똑같이 무난하게 흘러갔다면 올해 금리 인하 팍팍팍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대로 그렇게 막 흘러갔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렇게 낙관만 하기에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17일 오전 7시 40분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내일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재미가 없죠? 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번 주에는 좀 변동성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게 횡보한 지 기간이 벌써 꽤 됐어요. 8일이 넘었거든요.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횡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주말에는 좀 이제 움직임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다들 좀 올라가길 바라고 있으실 텐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눈에는 좀 빠질 때도 됐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뭐 안 빠지고 갈 수도 있죠. 네, 사실 저는 이때도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이때도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도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죠. 이게 선물 청산맵이거든요. 네, 바이낸스에서 청산맵이라고 합니다. 뭐 히트맵이라고도 하는데, 네, 사실 이게 무시무시한 맵이에요. 이 색깔이 진할수록 개수가 좀 많아지죠. 이게 청산되는 수량입니다. 이 색깔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엄청 진한 게 보이실 거고, 여기에 또 엄청 진한 게 보이시겠죠. 네, 여기는 코인글래스라고, 아마 히트맵 혹은 청산맵이라고 구글에 치면은 검색해서 나올 거예요. 여기가 보시면 상방 쪽이랑 하방 쪽에 강력한 청산벽이 생겨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 주가가 여기에 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 롱 포지션에 걸었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청산돼서 선물 포지션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롱에 걸었던 게 청산이 되니까 그러면 매도가 일어나겠죠. 대량 매도가 일어나면서 쭉 미끄러져 떨어져요. 네, 이거를 롱 스퀴징이라고 합니다. 네, 가격이 오를 때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서 여기 보시면 진하게 노란색 진한 부분 보이시죠? 10만 5천 달러를 다시 넘어서서 한 106K 정도 되면 숏 스퀴징이 나면서 또 미끄러져 가지고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이게 상방 쪽보다는 하방 쪽에 청산 물량 걸린 게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요새 분위기가 좋으니까 롱 포지션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현재 롱을 보고 있는데 가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꾸준히 좀 흐르고 있죠. 조금 더 빠져서 한 10만 천 정도? 10만 천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쯤인데 10만 2천 대네요. 10만 2,500쯤? 요쯤 되면 10만 2,500이면 금방 될 것 같은데 102K 정도 되면은 이게 롱 스퀴징이 나면서 좀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많이 빠지면 100K까지는 일단 미끄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누가 또 그 타이밍에 강력한 물량을 던지게 되면 여기까지 훅 하고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단기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뭐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어차피 다 틀립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빠지면 한 여기 매물대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죠. 여기까지는 좀 열어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 뒤에는 좀 훨씬 더 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3번의 상승이 나온 걸 봐서는 임펄스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임펄스 나오면 조정받고 재차 임펄스 나오니까 요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정받고거든요. 조정받고 엘리엇 파동에 의하면
이렇게 임펄스 나왔으면 조정 받아야 다음번에 가는데 조정을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려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썰이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건 저는 당초에 한 7월달 되면 원래 6월에 될 줄 알았는데 7월이 되면 당연히 금리 인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가 또 밀렸어요. 9월로. 계속 밀리고 있죠. 이러다 진짜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하듯이 2025년에 금리 인하 한 번만 하면 뭐 어쩌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원래는 3번에서 5번 정도 막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뭐 파월 발언 이후로 좀 훅 떨어졌어요. 2025년에 금리 인하 한 번. 이거는 좀 많이 아픕니다. 네, 이러면 좀 시나리오에 많이 변동이 생겨서 원래 2025년 강세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많이 늘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듭니다. 좀 안타깝죠. 네, 좀 막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면은 막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현재 패드와치 상으로는 7월달 또 동결되고 6월은 당연히 동결이고 이제 6월에 원래 될 줄 알았는데 7월에 동결 쪽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반반이었다가 7월에도 동결된다가 훨씬 높아졌죠. 9월엔 된다 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모르죠. 네, 이런 분위기라면 현재는 9월과 12월 이렇게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2번은 하자. 한 번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2번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그리고 내년까지 금리 인하가 좀 찔끔찔끔 계속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면 사실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2025년에 빡빡빡 올려가지고 가격이 훅 오르면 우리가 이제 엑시트하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좀 팔고 그 다음에 2026년에 훅 떨어지면은 좀 줍줍하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좋은데 좀 많이 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관세 이슈만 잘 해결이 되면 지금 금리 인하가 한 4번 정도에서 뭐 한두 번으로 이렇게 예상이 줄어든 까닭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극 때문에 이게 좀 우려돼서 그렇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네, 지난달에 발표됐던 게 한 2.4% 정도였고 이번 달에 며칠 전에 발표됐죠. 2.3%거든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완전 좋은데 혹시나 관세 세게 두드려 맞으면 인플레이션 다시 높아지면 어떡하냐. 이게 우려가 돼가지고 고금리를 지금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거든요. 고금리가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작용이 생깁니다. 고금리 부작용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시중에 돈이 안 풀리니까 가장 큰 영향이 GDP가 떨어집니다. GDP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돈 버는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미국도 보시면 미국이 혼자만 엄청 잘 살았었거든요. 얘네들도 이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후로 좀 길게 보면은 코로나 왔을 때 2020년에 엄청 떨어졌죠. 네, 뭐 이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6이거든요. 뭐 그럼 한 마이너스 27 찍었을 것 같은데 엄청 낮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기저효과 때문에 이때 워낙 안 좋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요때보단 나았으니까 좀 높아 보이는 거 착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는 이게 분기거든요. 분기로 봤을 때 2022년에 살짝 낮았었죠. 2022년에 GDP 역성장이 좀 있었고 그 이후로는 미국 너무 좋았거든요. 좀 얄미울 만큼 지네만 엄청 좋았어요. 지네만 정말 미국인만 GDP 성장 엄청 했죠. 얘네 GDP가 8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3만 달러 정도 되는데 뭐 너무 부럽죠. 지들만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제 얘네들도 마이너스 0.3% 마이너스가 붙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급격히 나빠진다. 이러면 금리 인하가 좀 서둘러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주가는 또다시 박살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박살이 나면은 비트코인이 완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좀 끌어당겨질 수 있죠. 물론 전 비트코인 올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긍정적인 전망만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관세인 것 같아요. 관세로 인한 무역 분쟁들, 뭐 특히나 미중 갈등, 뭐 이런 게 잘 해결될 수 있을까? 네, 요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좀 무사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휴전 말고 종전, 완전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잘 될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스탄불에서 뭐 양국에서 뭐 협상 제대로 안 되고 2시간 만에 그냥 파행되고 끝났던 것 같거든요. 네, 한 방에 잘 될 수는 없겠죠.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관세로 인한 좀 인플레 우려가 만약에 없었다면 예전하고 그냥 똑같이 무난하게 흘러갔다면 올해 금리 인하 팍팍팍 하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대로 그렇게 막 흘러갔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렇게 낙관만 하기에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늦춰진다? 네, 요럴 가능성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변수가 많이 생겼죠. 강력한 변수가 관세라는 그래도 예전만큼 관세를 많이 두려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나스닥 차트인데 네,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싶을 정도로 이미 좀 많이 네, 올라왔습니다. 나스닥 분위기 되게 좋았죠. 네, 2만 포인트 넘기고 분위기가 되게 좋은 상태에서 관세 이슈 때문에 푹 떨어지고 또 다시 푹 떨어지고 연속 이틀 이게 떨어진 걸로는 뭐 거의 최대치라고 하던데 이때 뭐 금요일 날 떨어지고 월요일 날 떨어지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어마무시하게 빠진 다음에 이때 14,000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네, 이때 훅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이때 완전 네, 끝을 봤죠. 네. 그때가 한 4월 3일 관세 부과되고 그 다음에 훅훅 빠졌던 것 같아요. 이때 정말 무서웠죠. 여러모로 14,700까지 빠졌었는데 지금은 네, 엄청 많이 회복했습니다. 네, 한 30% 올랐네요. 벌써 이렇게 어느덧 많이 올라왔거든요. 19,000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좀 주가는 좀 선행하는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반영되고 선행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좀 전문가들은 좀 미래를 낙관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뭐 미국 주식은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되게 녹색이 많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경기 침체 다 지난 것 같고 화랑이고 막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테슬라 또 2% 상승했고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네, 더 오르고 있죠. 테슬라는 바닥 찍었다.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220불까지인가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막 340불 막 이렇게 막 가잖아요. 가격이 네,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분위기 좋은데 변동성이 크니까 이렇게 막 올라가기만 하진 않겠죠. 네, 나중에는 좀 빠질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만 보면은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냥 뭐 강보합 정도? 또 꾸준히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요. 애플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런지 살짝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은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선반영이 됐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식 쪽은 관세 뭐 그거는 뭐 잘 해결되겠지 뭐 그런 느낌이 좀 심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가격을 올리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주식은 실적도 있지만 저는 유동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동성을 어떻게 좀 잘 공급이 되려나 또 이게 좀 제일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마이너스 역성장이 시작됐잖아요. 뭐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낙관하기만은 좀 어려운 상태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최근 4분기, 최근 1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어요. 마이너스 0.2%, 플러스 0.1 성장이라고 말하기도 좀 모한 플러스 0.1이 연속 2분기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시 마이너스 0.2%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0.3%라고는 하지만 좀 그 전 분기에 좀 성장들이 좀 커서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3%, 3.1%, 2.4% 분기로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계속했으니까 여기에 비하면 좀 빠진 그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많이 다르죠. 네, 계속 별로 안 좋은데 또 안 좋은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별로 좋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을 놓고 봐도 코로나 끝나고 그때 잠깐 좋았어요. 이때 잠깐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모로. 이때 2022년에는 금리 인상할 때인데 이땐 다 같이 좀 안 좋았죠. 뭐 요거는 뭐 빼더라도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들도 좀 찾아봤거든요. 일본도 별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솔직히 일본보다는 뭐 지금 최근 1년만 놓고 보면 일본이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일본이나 우리나 도찐 개찐이고 이때 우리는 좀 좋았었거든요. 이때 안 좋았고 일본은 좀 좋고 서로 좀 대비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본이 안 좋아야 우리가 좋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좀 대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현재 여러모로 되게 안 좋습니다. GDP 전망도 안 좋고 관세가 아직 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여러모로 좀 되게 안 좋아요. 이렇게 좀 되게 널뛰게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좀 우리 못지않게 좀 되게 좀 걱정스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도는 와 요즘에 이런 숫자들을 보면 인도 ETF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듭니다. 인도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뭐 우리는 역성장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매 분기 엄청 좋아지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인도가 향후 한 20년 내로는 진짜 G3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인도가 전 세계 인구수로 보면 최대인 거 아시죠? 네, 중국을 이제 월등히 이겼습니다. 중국은 산하 제한 정책을 좀 오랫동안 써가지고 인구가 좀 오히려 좀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늘어나진 않고 있는데 인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가 15억 초과했다고 최근에 봤거든요. 한번 다시 보긴 해야 되는데 인구가 전 세계 1등입니다. GDP 성장률도 증가하고 있고 언제까지 될진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인도의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인도는 참고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관세 0% 매긴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인도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0%이길 바라겠지만 이건 아직까지 이야기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애플에서는 그래서 아이폰 생산을 전량 중국에 있는 걸 인도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되게 불쾌하고 화가 나죠. 인도가 웬 말이냐, 미국의 생산기지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애플을 떠나서 앞으로 좀 생필품들은 현재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것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좀 인디아로 앞으로 향후 1, 20년 지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국산품 애용하기 뭐 다들 기억하시나요? 국산품 애용 뭐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상품들을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주변에 뭐 어디를 봐도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데 한 30년 걸린 것 같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인디아로 바로 바뀔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것들이 대체되어 있지 않을까. 네, 제가 방송하면서 맨날 마시는 이 물통도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메이드 인 인디아로 1, 20년 지나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차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상당 부분을 좀 베트남이 좀 많이 가져갔죠. 제가 나이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차이나에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인권 문제 뭐 이런 게 좀 불거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이키 같은 데서는 사실 나이키는 뭐 최첨단 공장들이 아니라서 옮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이전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요즘에 나이키 신발 같은 거 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이키 공장이 인디아로 갈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미국으로 가는 게 관세가 0%다 그러면 와 인도 밀어주기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인도는 바짝 엎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모디 총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 되게 좋아하는 나라인데 진짜 한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던 그런 나라였는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좀 많이 달라졌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도의 최근 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인데 좀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복 없이 성장도 좀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인도에 투자하세요 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냥 인도가 요즘 분위기 좋다 요 정도로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사실 좀 지금 분위기 되게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안 가요. 요 숫자들은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중국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현재 경제 상황이 한국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한국은 요즘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국보다는 좀 낫지만 중국은 되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가 찍히고 있으니까. 근데 통계 조작을 워낙에 좀 많이 하는 나라라서 지표상으로는 좋지만 실제는 어떤지 네,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중 갈등이 있지만 뭐 결국의 승자는 미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중국은 어찌됐든 미국의 도움으로 좀 큰 나라이기도 하고 중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혼자서 그렇게 막 클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에 돈은 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뭐 금리 인하도 별로 안 하고 고금리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가 안 좋거든요. GDP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좀 많이 듭니다. 역성장이 막 2분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1%막 이렇게 찍히게 되면 좀 긴급하게 돈을 푸는 움직임이 다시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미 금리 인하 별로 안 되는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돈까지 풀게 되면 훨씬 더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불확실성이 많은 때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경기는 되게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높아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는 이렇게 불확실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해지면 가격이 네, 되게 많이 뛰어 있더라고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이때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에 한 3만 불이나 벌써 올랐잖아요. 3만 불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오른 건데 정말 순식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물론 가격이 되게 높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저는 아직은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물론 10만 달러 위에서 매수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지금 가격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시나리오들을 써보면 GDP를 봤을 때 한국도 나쁘죠. 미국도 안 좋아졌죠. 일본도 나쁘죠. 제가 그냥 몇 개의 국가만 이야기한 거고 뭐 유럽 다 안 좋습니다. 돈 많은 나라가 없어요, 유럽에. 다들 안 좋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돈 풀기를 과연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는 미국은 혼자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 너마저 만약에 GDP가 안 좋아지면 미국이 금리를 안 되겠다 하고 팍팍팍 낮춘다고 치면은 다른 나라들, 눈치만 보고 있던 나라들은 유동성을 엄청 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훅 풀리면 아시다시피 유동성을 따라가잖아요.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면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좀 시간차를 두긴 하겠지만 유동성을 따라서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봤는데 변동성이 없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차트상으로 좀 조정받을 자리라서 좀 걱정도 좀 되실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나오면 그냥 좀 두드려 맞으면서 가면 됩니다. 원래 두드려 맞는 날이 더 많아요. 올라가고 막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한 3년 됐거든요. 3년 동안 한번 보세요. 네, 여기에서 뭐 조금씩 올라서 이때 되게 좋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시간입니다. 횡보하고 하락하고. 요때 좋았겠죠. 하지만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엄청 길죠. 이때 좋았겠죠. 네, 하지만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좋은 시간은 짧고 지루하거나 슬픈 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투자가 좀 어려운 걸 수 있어요. 좀 장기로 보고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올해 금리 인하 많이 안 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금리 인하 많이 안 되면 내년에 그만큼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4번, 5번 이렇게 예상이 돼 있을 때는 요때 금리 인하 팍팍팍 되고 요때는 그냥 내년에는 금리 인하 안 되고 요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게 좀 분산이 된 거죠.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금리가 떨어진다. 아무튼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금리는 인하될 것이고 유동성은 커질 것이고 그걸 따라서 비트코인은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 생각보다 큰 폭의 조정은 한동안은 안 나올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무료 강의 특강 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링크 돼 있으니까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지난번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비트코인 이야기랑 그리고 주식 이야기, 배당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투자의 극대화, 레버리지 느낌? 네, 그렇다고 뭐 선물 투자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비트코인 상승을 좀 크게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녁 9시니까 이따가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